고실점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저점으로 1% 가까이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지지하면서 0.7%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2차 전지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등이 양호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약세고 그동안 양호했었던 제약주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7월 30이죠. 그리고 FOMC는 8월 1일.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인데,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진짜 요새 미국 시장 보면은 올림픽 보는 것보다 더 스릴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 또 나스닥이,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다가, 결국은 변동성 생기고 지금 또 이제 한 선물 한 100피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미국장 조정인데 오늘 장에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저 과정에서도 지금 테슬라인데 원래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도 참 자주 얘기했어요. 테슬라가 움직임이 양호하다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공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양호한 거하고 2차 전지 양호한 거하고 얘기할 때는 추세 패턴이에요. 추세 패턴. 낙폭과대 및 추세 패턴. 이 점을 좀 참고하시되 뭐 어쨌든 간에 미국장은 어제 또 좀 흔들림이 나왔고 나스닥이 고점에서 2000피가 밀린 거거든요. 7월 11일부터 이 나스닥 시장 밀린 거 보면 이렇게 밀릴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죠? 이걸 강조하는 거고 여지없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거시기 하죠. 이 주식은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110 깨서 $110 언저리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에 나와서 돌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거래량만 들어오면 이거 $260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테슬라 쪽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양호한 거예요. 거래량도 좋고 그래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미국장이 왔다 갔다 했고 지금 실적 얘기도 좀 나오고 미국도 결국은 러셀 종목, 러셀 쪽의 움직임이 양호했던 것도 많이 빠졌던 주식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빅테크 6, 7개 정도 주식 중에 여전히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은 많이 빠진 테슬라, 그동안 소외 빠졌던 테슬라. 뭐 이런 게 움직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그거 나오죠? FOM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은 이제 또 졸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구인 인원 또 당연히 떨어져서 나오겠죠. 뭐 전체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는 지표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 실적에 따라 종목들 변동성 생기면서 FOMC 때까지 눈치 보는 정도 어떤 그런 흐름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은 또 2차 전지인데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할게요. 2차 전지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 2차 전지는 최대 장점은 1년 이상 소외받았다라는 거. 근데 단점은 지수가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이에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지수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점. 내가 알기로는 이게 4번째이거나 5번째일 거예요. 지수가 조정받는 날 2차 전지의 흐름이 양호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장중에 3번 가까이는 느꼈을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매도 레포트 나오거나 이럴 때 내가 조금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아직 조선주는 안 빠졌지만 저거 결국은 나중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거 갖고 있는 사람은 괜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덤탱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합리적인 결정, 그죠? 합리적인 투자가 뭔가를 강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선별 제약 등 양호에 결국 우리나라도 낙폭과대 많이 빠진 그리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2차 전지밖에 없고 말 나오는 김에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게 원래 우리처럼 차트를 조금 중시 여기고 추세 패턴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주식을 얘기해야 되는 게 정수예요, 정수. 근데 나는 그런 정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혹은 리스크를 적게 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어디냐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7월 26일 날도 우리나라는 2차 전지밖에 없고 2차 전지 안 가면 장 나락간다 어쩐다 하면서 장 나락으로 안 가려면 2차 전지가 안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타이밍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대주전자가 가장 핵심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주전자도 지금 보면 16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까지 밀린 거죠. 엔비디아는 140달러대 중후반에서 110달러대로 온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치고 가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기 저항이고 따라가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건 타이밍. 그 다음에 먼저 많이 빠져서 옆으로 기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은 거래량만 실리면 뭐 지수가 밀리든 말든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실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조선주든 뭐 자동차든 저쪽이 움직이면서 금융주 포함해서 양호하게 움직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지수가 세게 가거나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소외받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2차 전지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딱 걸렸을 때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엇박자 탄다는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뭐 여전히 흐름 양호하죠. 다만 이렇게 한 며칠 올라가면 좀 눌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 관심 갖는 게 맞는 거고요. 오늘은 또 녹십자가 또 그동안에 또 안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녹십자가 또 흐름 양호하고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시간이 이따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결론.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약세인데 국내장의 약세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빠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2차 전지나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제약주가 움직임이 양호한 게 미국에서 테슬라 정도의 흐름이 양호한 거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약세를 보여주는 장세 속에서 낙폭과대주, 그 가운데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장 2차 전지 선별적으로 또 낙폭이 과대한 제약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수 377 돌파 375 지지 체크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지수가 382 쪽으로 가면서 은근히 저점에서 한 10피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60일을 깬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던 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되, 여기서 한번 기술적으로 377 돌파 375 지지 체크 놓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하고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갖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치고 올라가면 21선을 뚫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증시 분위기상 이 위치에서는 단숨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숨에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나스닥이 2만 1000을 안 주고 지금 2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흐름이었으면 그게 시나리오가 맞죠? 근데 나스닥도 2만 1000을 주고 밀려있고 단기간에 나스닥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세 파동상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다지고 갔을 때 이걸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반등을 줘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줘버리면 A, B, C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난 8월 달처럼 그게 부담 가고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처럼밖에 못 움직이는 거고 만에 하나 이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수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지수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늘어지면 정수리권에 있는 주식도 덜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갔다가 밀려버리면 정수리권 주식은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수리권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정수리권이라는 얘기는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망하는 것은 미련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리에 있다는 것은 고점에 있다는 얘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대응하는 쪽으로 가되 그쪽을 따라가서 먹겠다고 하는 게 욕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낙폭과대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년 가까이 빠진 건 2차 전지밖에 없는데 저거 말고 뭘 살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저쪽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약하지만 이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는 약해도 저쪽이 대안이다가 맞는 거예요. 저쪽이.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좌우당간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는 저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하이닉스는 저점이 아직 완벽하게 안 나왔거든요. 대신 하이닉스도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대신 기존처럼 이렇게 세게 올라가기를 바라고 하면 안 돼요.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다시 20만 전자 이상으로 리바운드가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20만 원에서 22만 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력이 생기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겠지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진 2차 전지와 바닥을 조만간에 칠 만한 반도체 및 바닥 탈출하고 있는 제약 등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종목과 섹터는 많다.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없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떤 쪽이 좀 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그 가운데 아직은 여전히 약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대응은 2차 전지 주일 것이다라는 점 알아봤고요. 반도체는 바닥 확인 일단 지지력 확인 필요한 구간인데요. 주변에 또 보유하신 분들 보시면은 언제 팔지도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잡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